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초소가 마주보고 있는 곳. 이곳은 군사 분계선을 표시하는 1292개의 팻말 가운데 90번째 팻말이 위치해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달이다. 이 군사 분계선을 따라 북쪽 방향에 판문점이라 불리는 공동 경비구역이 있다. 불과 몇 걸음 앞에서 얼굴을 마주한 채 남과 북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한반도 분단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동 경비구역 JSA.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 JSA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약 60km. 차로 1시간 정도만 달리면 임진강을 가로질러 시원하게 뻗은 통일대교가 나타난다. 그 통일대교가 끝나는 지점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인 민통선이다. 사전 허락을 받고도 까다로운 신분 확인을 거쳐야만 이곳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다. 생각보다 멀리 있진 않지만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곳. 이 민통선 너머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사 소속 JSA 경비대대가 있다. 40여 명의 미군을 포함해 약 700명 규모인 JSA 경비대대. 이들의 주요 임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와 정전 취재를 관리하는 군정위와 중감위에 대한 업무 지원,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최근 접에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은 필수다. 군사작전과 보안 유지 등의 이유로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JSA 경비대대의 훈련 모습을 KBS가 최초로 카메라에 담았다. 이날 실시된 훈련은 LFX라 불리는 실사격 기동훈련. 실사격 기동훈련의 목적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다양한 상황을 부여하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하며 고도의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위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JSA에서는 각 부대원들의 대응 능력과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해 JSA 경비대대의 모든 훈련은 실전에 가까운 형태로 실시된다. 훈련을 할 때 항상 실탄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런 훈련은 전군에서 우리 부대만이 할 수 있는 훈련으로 비록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긍지를 느끼고 JSA에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실탄을 가지고 전술 훈련에 응용해서 훈련하는 것으로 항상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JSA 지역에서 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자신감 있게 전투에 임하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JSA 경비대대 본부가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가는 길. 차들이 오가는 도로 안쪽은 모두가 출입금지구역이다. 한국전쟁 당시 설치된 지뢰들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 공동경비구역 JSA는 반세기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휴대하고 방탄복을 입은 우리 쪽 경비병들이 나와서면 북한 병사들도 곧바로 나와 그 맞은편을 가로막고 선다. 양쪽 병사들의 거리는 불과 2m 남짓. 하지만 누구도 그 경계를 넘을 순 없다. 야트막한 콘크리트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남과 북. 얼핏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남과 북의 초소에선 끊임없이 감시와 경계의 눈길이 오간다.
이렇게 긴장된 군사적 대치가 50년 넘도록 계속되어 온 곳. 군사 분계선상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은 동서 800m, 남북 600m의 원형지대다. 이곳에선 전쟁도 평화도 모두가 유보돼 있다. 개성의 송악산이 눈앞에 펼쳐지고 북한 마을의 풍경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곳. 늦가을 무렵 공동경비구역에서 바라본 북한 땅의 모습은 우리네 평범한 농촌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 마을인 기정동의 대형 인공기 계양대가 눈에 들어오면 그곳이 갈 수 없는 땅임을 실감하게 된다. 일상에선 잊고 살아가는 분단의 현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최전방. 여기 지금 보시기엔 굉장히 멀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안으로도 북한군과 북한 주민의 행동이 확실하게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성동 주민이 북한군에 의하여 납북될 만큼 이곳은 긴장감이 감도는 곳입니다.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는 이곳. JSA 대대 GP는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거리에 있는 남한 최북단 GP다. 한국 전쟁 당시 묻힌 지뢰가 사방에 깔려 있는 데다 북한군 초소도 지척에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 지역이다. 반면에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개성공단이 위치해 있어 남북 협력이란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이곳은 이처럼 대립과 평화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것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부터다. 당시 정전회담이 열렸던 곳이 바로 판문점으로 협정조인 이후 이곳엔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정전체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 장소로서 남북 내지는 유엔 사령부가 같이 쓸 수 있는 구역으로 이제 공동경비구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155마일 휴전선에 유일하게 남한 측과 북한 측, 그다음에 미군 주한 유엔군이 같이 근무하면서 휴전체제, 정전체제를 잘 감시하고 잘 관리하는 유일하게 적대하고 있는 양국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역사적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에 있었던 남북 간 포로 교환을 시작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북 간의 유일한 접촉 창구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해왔다. 반면에 가장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졌던 곳 역시 공동경비구역이었다. 지난 반세기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겪어온 곳이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 공동경비구역은 한 3가지 정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6.25 전쟁이 기술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냉전 구조가 한반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강력한 상징이죠. 두 번째는 역시 민족 분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한반도 문제는 6.25 전쟁 때 유엔군들이 참전한 것도 대표적인 예지만은 항상 우리 민족적인 면과 국제적인 면이 합해져서 있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76년까지 JSA는 남북한 간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의 공동경비구역이었다. 그러나 1976년 8월 18일 남측 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를 베기 위해 작업 중이던 2명의 미군 장교들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 이후 이곳에도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지게 된다. 남북 대치의 현실이 가져온 이 같은 비극은
지난 1984년에도 있었다. 저기서 이제 일개 분대가 자동화기를 들고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고 자체에서 이제 소련인이 기술한 거는 요 컨퍼런스로 해서 넘어와서 체크포인트 2까지 저거 해가지고 기동타격대가 인수해서 넘긴 거고, 총격전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요게 데스크였습니다. 체크포인트 4 데스크. 요 데스크에서 이제 총격전을 해서 기동타격대가 이 썬킹가든하고 뒤쪽으로 포위를 해서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데스크 안에다가 워커들을 전부 안전하게 넣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나와서 총격전에 가담을 해서 예, 논 바로 이 밑쪽을 맞아서 이제 전달한 거죠. 매년 11월 2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썬큰 가든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 이 행사는 1984년 11월 23일 이곳에서 벌어진 남북 간 총격전으로 인해 전사한 고 장명기 상병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JSA 경비대대에서 근무하는 일반 병사들과 장교,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한미연합군 지휘관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1984년 이곳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던 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비극적 사건은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소련인 관광객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망명을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그를 쫓아온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려던 한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장명기 상병이 전사한 것이다. 고 장명기 상병의 희생은 군인 정신과 위국 헌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 정신과 용기를 기리고 본받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국을 위한 선열의 헌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후배들도 그 정신을 본받아 더욱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묵묵히 흘러가지만 그 역사의 아픔을 몸소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구를 겨누는 현실 속에 자식을 잃어야 했던 부모의 슬픔이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앞에 역사니까 눈물이 나네요. 뭐 20년 지내도 눈물이 나네. 생각이 많이 날 때는 그 양명절에 그럴 때 보면 모두 오고 가고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죠. 20년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가슴 아픈 기억. 그래도 장대윤 씨 부부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고 장명기 상병의 조카 장종원 일병이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렸을 때부터 삼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삼촌께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근무하셨으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어서 JSA에 지원하였습니다. 삼촌의 명예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항상 삼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원 일병 외에도 이곳 JSA에 근무하는 군인들 중에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 2003년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로스쿨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금융회사에서 그 입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중에 군복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가량 해외에 살면서도 그 한국에 더 알고 싶어서 현역 입대라는 그 방안을 결심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 JSA라는 곳에 와서 그 뛰어난 인재들과 그리고 좋은 리더십 밑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브라질 시민권자인 이경재 상병 역시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군복무를 자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했으니까. 서툰 한국말과 고된 훈련. 쉽지 않은 군 생활이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JSA 경비대대의 일원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 군대 2년이라는 시간이 제 삶에 있어서 자신감과 인내, 끈기를 획득할 수 있는 큰 활력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역을 해서 가려 돌아간다면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군대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온 거 참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SA 경비대대는 이곳을 견학하러 오는 방문객들을 안전하게 경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방문객들은 JSA로 들어가기 전 일단 캠프 보니파스에서 JSA의 설립 배경과 역사 등에 관한 브리핑을 받게 되는데 이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대원들을 견학 경호병이라고 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Prior to World War II, the Japanese had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하는 임무의 특성상 견학 경호병들은 대부분 외국어 능통자들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브리핑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박진우 이병. 넉 달 전 입대한 그가 JSA에서 맡고 있는 임무도 견학 경호병이다.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하에 있으며 유엔군 사령부 군사중견위원회 비서처의 참모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과 북을 경계짓는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습니다.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Soviet Union appointed 하루에도 수백 명, 1년이면 16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JSA에는 현재 모두 10명의 견학 경호병이 있다. 새로 견학 경호병으로 선발된 대원이 실제 브리핑을 담당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도 선배들의 임무다. 자세 취해봐. 우선할 때 군인이 어깨도 펴고 시선도 한 곳에 집중하면서도 남은 사람들 다 아이 컨택을 해줘야 된다고. 예. 근데 넌 할 때 실수할 때마다 눈이 흔들려. 초점이 안 맞고. 하루에 500에서 600명 그리고 연간 16만 명의 방문객들이 JSA 대대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그 JSA 대대의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견학하면서 경호 임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실전 임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앞서 그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박진우 이병이 견학단 브리핑을 담당하게 된 소수 첫날. 앞쪽에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1m 높이의 흰색 말뚝이 바로 남과 북을 경계짓는 군사분계선으로서 회담장 사이의 낮은 콘크리트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훈련 덕분인지 별다른 무리 없이 견학이 진행됐다. 고위급 군사회담이 개최되는 군사회담장입니다.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마이크들이 바로 남과 북을 경계짓는 군사분계선으로서 회담장 밖에 있는 콘크리트판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남북 간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신 회담장 내에서는 군사분계선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회담장 내에서만큼은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JSA가 단체 견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정전 체제하에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 대한 교육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저 회담장 내의 규례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눈앞에서 확인하면서 방문객들은 분단의 높은 벽과 우리의 현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냥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가깝게 있다니까 신기하고 와 진짜 한민족이구나 이렇게 딴 나라 같이 느껴졌던 데가 이렇게 가깝게 있으니까 좋아요. 좀 생각이 많네요. 우리가 통일이 정말 되면 이렇게 많은 경비 그 인원과 물적인 거 안 들이고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우리 부동자세로 서 있는 우리 그 병사들 보면 다 우리 자식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니까 좀 통일이 빨리 되기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 think it symbolizes the struggle that Korea's had over the past 60 years to reunify and like I said, it's divided nation. So it's something that in America we don't know about because we've never been around it. I felt kind of sad. I think it's tough for one country to be divided, where most places in the world where there's a line between two different countries. I just thought it was very interesting, like I said, to see this, and it's a part of history.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현장. 그 특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의 많은 정상들도 JSA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곳을 보고 같은 설명을 들어도 외국인들과 우리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
그동안 JSA를 방문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방명록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가 근무하는 판문점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에게서는 남북 분단 현장이 슬픈 역사이기도 한데 외국인들이 판문점에 오셨을 때 견학 목적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왔을 때 가슴이 무척 아프고 그리고 또한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JSA 경비대대의 일상적인 풍경은 여느 부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식당 한 켠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300살 둘이 다 들어오다. 그때 너무 이렇게 붙었잖아요. JSA 경비대대에서도 사격술이 가장 뛰어난 대원들의 사격 표적지. 사격 훈련 중에 이보다 더 나은 기록을 낸 대원이 나오면 포상 휴가를 준다. JSA 경비대대에서 이처럼 사격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남북한의 최근접 대치 지역이란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언제 어떤 순간에 갑작스런 위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격술이 필수적인 것이다. 24시간 무장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는 JSA 경비대대. 그런데 이날 체육관에선 다소 낯선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3355 팀을 이뤄 춤 연습에 열중인 장병들. 그런 다음에 이러면 안 맞잖아. 조금만 벌어. 이들은 다음날 있을 한 방송국의 위문 공연에서 장기자랑에 나서기 위해 안무를 맞추는 중이다.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인 JSA에서의 생활. 하지만 군복을 벗고 나면 이들도 개성과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인 것이다. 다음 날 오후 리허설 무대가 시작됐다. 모처럼 힘든 훈련을 벗어나 각자의 끼와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시간. 잘했어, 야 잘했어. 잘했어. 야 이제 다음번에 무대 올라가면 조금만 더 간격을 넓게 잡단 말이야. 어차피 무대 넓잖아. 어차피 넓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크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커야 흥겨울 거 아니야.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어느새 동료 장병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빈틈없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공연은 국군 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위문열차. 매주 수많은 군부대 곳곳을 누비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지만 JSA를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이니만큼 이러한 공연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오늘은 관객들도 장기자랑에 참여해 직접 무대에 선 장병들도 하나가 되어 마음껏 이 시간을 즐겼다. 참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80%밖에 못 보여드렸지만 정말 군 생활에 있어서 뜻깊은 추억을 남긴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천생연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비무장지대엔 어느새 서리가 내렸다. 이 무렵 공동경비구역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새롭게 JSA 경비대대에 배속된 신병들의 전입 선서식이다. 선서! 나는 자랑스러운 JSA 어떤 부대보다도 큰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JSA 경비대대 때문에 이 선서식은 전입 장병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눈앞에서 북한 초소와 대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선서를 하고 부대 휘장을 가슴에 다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JSA 경비대대원으로서의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전입 신병들이 JSA 경비대대의 새로운 일원이 됐다. JSA 경비대 대원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통과 의례는 악조건화 사격 훈련이다. 마치 전장과 같은 함성과 소음 속에서 20kg 완전 군장 상태의 전력 질주, 팔굽혀펴기 20회와 포복 등을 하면서 무작위로 출현하는 표적을 맞춰야 하는 악조건화 사격. 제한 시간 내에 조건 반사적인 사격을 실시해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 침착하게! 실제 전투에서는 평상시나 훈련 때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악조건화 사격 훈련은 이와 같이 실전과 비슷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악조건 속에서도 적정 수준 이상의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방법이다. 평상시 체력은 자신 있었으나 스트레스 사격은 처음이라 다소 부담이 됩니다. 더구나 선임병들의 사격 실력이 다른 부대보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전입 신병들의 차례. 김태정 이병이 처음으로 나섰다. 언제나 실전 속에 있다는 자세로 모든 훈련을 실제 전투와 가깝게 실시하고 있는 JSA 경비대대. 그 중에서도 이 악조건화 사격 훈련에서 합격점을 받아야만 JSA 대원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고 정식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 일상적인 사격 훈련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사람이라도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포복 등을 병행하면서는 평소와 같은 실력을 보이기 힘들다. 더구나 JSA 경비대대의 다른 훈련과 마찬가지로 이 훈련에서도 실탄이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JSA 경비대대원들은 실제 전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 사격수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야, 명준아, 좋아, 두 개 나왔어, 두 개, 좋아, 하나, 마지막 하나, 맞아, 좋아, 나이스. 야, 누리새우 최고죠. 누리새우 최고죠. 자, 약실하게. 소요 시간 1분 12초, 마이너스 시점에서 소요 시간은 9점. 표적은 2개 표적을 미제압해서 80점인데 현재 총구 하향이 안 좋죠. 미흡해서. 따라서 득점은 89점인데 이등병 치고는 잘했어. 합격!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는데 합격해서 참 다행입니다. 체력에는 좀 자신 있었는데 분장을 하고 긴장을 하고 뛰다 보니까 체력 면에서도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한두 개 표적을 놓쳐서 많이 아쉬웠고 다음번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만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김태정 이병을 비롯한 3명의 신병들이 모두 이날 훈련을 통과할 수 있었다. JSA 경비대대가 맡고 있는 중요한 임무 가운데 또 하나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치안 유지와 주민 경호다. 우리나라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협정 이전에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거주가 허용돼 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1982년 북한이 대성동 마을을 본떠서 선전용으로 조성했다는 기정동 마을이다. 한동안 비어있다가 최근 들어 사람이 살기 시작한 기정동 마을. 이곳에 들어서 있는 북한군 초소는 대성동에서 불과 200m 거리다.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외출을 하거나 농사일을 할 때 항상 JSA 경비대대의 경호를 받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호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겉보기엔 여느 농촌 마을과 다를 게 없이 평화롭기만 한 대성동 마을. 하지만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북한과의 사이엔 별다른 경계조차 없어 언제든 위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농사일을 하는 기정동 주민들의 모습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북한 땅과 지착해 있는 곳. 지난 1997년까지도 대성동 마을 주민이 무장한 북한 군인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던 터라 JSA 경비대대에서는 항상 극도의 긴장 속에 주민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얼마 전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서 영농인의 콤바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날도 어두워지고 북한군이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조치를 잘해서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부대와는 다른 특수한 여건 속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JSA 경비대대. 그래서 이곳 출신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경험과 추억을 갖고 있다. 북한군에서 남한 군인을 잘 이렇게 설득해서 북한으로 데려가는 그런 임무를 띈 사람들을 북한군 심리장교라고 하는데, 그 심리장교 중에 한 명, 우리로 치면 대위 계급이었던 사람이 우리 쪽으로 귀순을 했어요. 아침 7시 반인가 귀순해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쪽에서 아침밥을, 우리 그냥 먹는 밥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말고 일반 병사들이 먹는 밥을 달라. 그랬더니 이게 일반 병사들이 먹는 밥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이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지까지 속았다. 나는 정말 남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사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그제서야 자기가 아는 모든 얘기들을 다 했다고 그렇게 또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각 초소에 근무를 하러 들어갈 때 그 커피를 밤에 많이 마시기 위해서 이제 커피 포트를 가지고서 원두 커피를 담아가지고 초소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커피 포트는 좀 조그마한 거였었는데 86년에 좀 큰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 커피를 더 많이 담아가려고. 근데 그 바뀌고 나서 그걸 다들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서 이제 각 초소에 체인지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걸 북한 측 병사들이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직장구 회담에서 그 커피 포트가 그 판문점 내에서는 저희가 권총 외에 자동화 무기를 소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커피 포트의 정체가 뭐냐 해서 일직장구 회담에서 그걸 증명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커피 포트다 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따라서 보여주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었습니다. 한 번은 NNSC라고 해서 우리 중립국 감시위원단들이 파견됐는데, 체코, 그러니까 북한 쪽의 그 감시위원단 중에 한 사람이 망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우리가 업무 교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서고 있는 대석하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바로.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이거 총을 뽑아야 되나 하고 보니까 그 북한 군인은 아니었고,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4소대 그 소대장 그 김혜원 중이, 그분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지.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러시아어를. 그래서 망명이다 해서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죠. 비상이 걸렸는데 제가 그날 제 대학 동창한 데서 여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날. 10시에 임진강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3시까지 비상이 걸려가지고 결국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1953년 한반도를 뒤흔들던 총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은 무려 2년간 700번이 넘는 회담 끝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시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한 유엔 측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됐던 유엔군 소속 부대가 정전협정 이후에도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임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1월 한미 간 군사임무 전환 합의에 따라 JSA 경비 임무는 정전 반세기 만에 한국군으로 이양됐다. 아직은 40여 명의 미군 병력이 남아있고 유엔사의 통제와 한미 간의 협력 관계에도 변함이 없지만 정전 체제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임무가 한국군에게 넘어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he mission transfer here in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curity Battalion was very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the ROK-US alliance, in that it was a natural evolution of roles and realignment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last year, and it was the first of 10 such mission transfers, so it was very significant in the fact that it was the first one and was so involved, and also because of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JSA and Panmunjom itself. It was a very important mission transfer as far as the ROK-US alliance was concerned. 지난 2004년 10월 말부로 JSA 경비 및 지원 임무가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작전 임무 수행 능력과 전투 준비 태세는 더 강화되었고 한미 전장병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 관계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 발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가고 임진강이 얼어붙을 정도의 혹한이 찾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 하지만 JSA 경비대대는 이날도 고된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부대에선 CQB 혹은 근접 건물 전투 사격이라 부르는 이 훈련은 건물 내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이탄창 상병 박상현 이탄창 우상탄 이상무 이병 김대호 이탄창 우상탄 이상무 이탄창 우상탄 이병 이성호 이탄창 우상탄 이상무. 이 훈련은 4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적이 아군을 인질로 잡고 있을 때 등의 다양한 상황을 놓고 각 팀별로 작전을 짜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방이 트여있는 야외 공간에 비해 건물 내에서 교전이 벌어졌을 때는 더욱 차원 높은 전투력이 요구된다. 각종 장애물 사이에서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신속한 판단력, 그리고 뛰어난 사격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근접 건물 전투 사격. 실제 교전을 염두에 두고 실탄을 사용해 실시하는 훈련이니만큼 위험성도 높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한 팀을 이루는 4명의 대원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 역할은 각 팀이 스스로 정한다. 팀별로 유기적인 협동을 통해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대원들은 서로 간의 팀워크와 전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번 더불어 자신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우에 대한 신뢰 역시 자연스럽게 쌓이게 된다. 전에 대한 신뢰감이 기초가 되는 훈련입니다. 서로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실전에서 모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모형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 팀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임병들의 지적과 평가가 이어진다. 사격이 계속 안 되는데 좀 신속하게 하더라도 타겟 제압을 우선이니까 타겟 제압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 타겟 제압 안 됐지? 내가 제압 안 됐는데 또 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한 번 쏘고 안 잡아 안 잡혔는데 너 안 쐈단 말이야. 절대 긴장하지 마라. 긴장. 알았지? 예. 과감하게.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JSA 경비대대는 가장 먼저 전장에 나서게 된다. 한 사람의 실수가 다른 동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전투 현장. 지금 JSA 대대원들이 이 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치열한 전장에서 전우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훈련이 없을 때면 JSA 대원들이 종종 찾아가는 곳. 지난 가을 대성동 민정중대 막사 앞에 세워진 이 주모비는 동료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JSA 경비대대의 남다른 전우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JSA 대대원들이 직접 성금을 모아서 만든 이 주모비의 아랫부분 조각은 넘실대는 강물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은 채 움켜진 손의 형상이다. 군 장병 4명이 작전 훈련 도중에 급류에 실종됐습니다. 물에 빠진 한 병사를 구하려고 지난해 여름 임진강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결국 허사였습니다. 전술 훈련 도중 JSA 경비대대 병사 한 사람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그를 구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든 소대장과 동료 2명까지 모두 4사람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임진강에서 숨진 JSA 경비대대원들이 묻혀있는 대전 국립묘지. 지난 12월 10일 이곳에선 이들 4사람에 대한 훈장 추서식이 있었다. (20년) 넘게 고이 키운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도 고락을 함께하던 전우를 떠나보낸 동료 대원들도 좀처럼 떨쳐낼 수 없는 기억. 사건이 벌어진 지 5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일은 모두에게 여전히 생생한 아픔이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전우의 흔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희생과 용기를 JSA 대원들은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갓 20이 넘은 나이, 그 꽃다운 청춘들이 가슴에 품은 꿈을 채 피우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 눈발이 날리는 묘지에 서서 모두가 말이 없다. 다음 달에 원래 희철이랑 같이 휴가를 나가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희철이가 영화를 평소에 많이 좋아했고, 하지만 지금은 혼자 나가게 돼서 혼자 영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 미안합니다. 하루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소장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저보고 갑자기 동인아 너는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저의 꿈은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소장님께서는 나의 꿈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꿈을 달성하고자 약속을 했었고, 소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정말 참 군인의 표상이 되셔서 지금 이렇게 훈장을 받는 걸 보면은 소장님께서는 진짜 자신이 원하시던 자신의 꿈이었던 훌륭한 군인이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던 지난 연말,
대성동 마을이 마치 잔칫날처럼 떠들썩하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지난 가을 추수한 햅쌀로 따끈한 밥을 넉넉하게 짓고 정성을 듬뿍 담은 음식상을 마련했다. 대성동 경호를 맡고 있는 JSA 대원들을 위해 마련한 음식들이다. 예, 소머리 국밥하고요. 저 전통적인 순대예요. 1인분이요? 예, 한 200인분. 예. 우리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도와준 모든 기관이나 민정반 아들 같은 민정반 병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아무 허심탄회 없이 같이 앉아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즐길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풍년이 들었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좋아서 이런 같이 나눠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의미로다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더없이 훈훈한 자리. 대원들이 먹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일 것이다. 맛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냥. 이거 주민들이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맛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슬쩍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있었다. 실향민 2세인 김남석 씨. 그의 고향은 대성동에서 멀지 않은 북한 땅이다. 저기야. 바로 저기 아니야. 여기 저 기정동. 바로 올라가면 여기가 저 널문이야. 그 널문이 밤낮 거기 나오셔가지고 미역 감으시고 고기 잡아서 매운탕들 끓여 잡수고 그 친구분들하고 그냥 벌고 먹고 친구 얘기들 많이들 하셨지 그때. 참 밤낮 고향 얘기만 하시다가 참 나와서 바라만 보시군. 그러다 결국은 한번 고향 땅 한번 밟아보시지도 못하군. 결국은 참 떠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경기 하나 없건만 아버지는 50년 동안 저 너머 땅을 밟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참 내가 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야. 멀긴 해. 바로 여기 코앞인데 결국 한번 밟아보시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라도 한번 가봐야지. 지금 금강산이니 개성이니 이제 관광들 가면 되는데 머지않아 먼저 가보게 되겠지. 새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길을 사람만 못 가고 있다. 김남석 씨는 대성동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매년 첫 도종한 쌀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올해 초수확한 쌀밥이 맞나? 갈 때까지 식질 말아야 할 텐데. 정성껏 지은 햇살밥과 과일 등을 챙겨들고 그가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버지의 묘소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버지. 아버님, 저 오늘 또 왔습니다. 정미소 꿈이셨죠? 제가 이뤘어요. 초수확한 쌀로다가 저희 공장에서 나온 밥인데 아버님 우선 드셔보셔요. 올 농사 참 잘 됐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갈 수 있으려니 지척해 보이는 고향 땅 앞에서 아버지는 평생을 보냈다. 하지만 자신만큼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김남석 씨는 믿고 있다. 출근길 인파로 붐비는 서울의 광화문 거리.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곳 버스 정류장엔 낯선 노선의 시외버스가 한 대 등장했다. 이 버스의 행선지는 놀랍게도 북한의 개성이다. 서울 도심에서 북한 땅까지 버스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개성으로 연결되는 경의선 도로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지난 2004년에 개통됐는데 지금도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남북 교류의 관문이란 도라산 출입사무소. 우리나라에서 개성으로 가려면 누구나 이곳에서 출국 수속과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른 아침인데도 제법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시계 광고를 찍었는데 북한 어린이들한테 시계 통일 벽시계를 좀 만들어서 북한의 어린이들한테 통일 벽시계를 전달하러 오늘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많이 가십니까? 저희 한 스태프와 포함해서 한 30여 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고 오늘 오시고요. 오늘 저녁에 와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한데 좀 자고 왔으면 좋겠는데 갔다가 아마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늘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 5월 북한의 용천 폭발 사고 지원 물품이 이곳 경의선 도로를 통해 전달된 이후 각종 물자를 실은 트럭들도 왕래가 많아졌다. 네, 오늘 패스트트레이장 거기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은 납품 때문에 지금 오늘 거기 방문하게 되었고요. 저녁에 빨리 나와서 뭐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죠. 한 2년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좀 많이 긴장도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대하는 것도 좀 잘 대해주시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 경의선 도로를 통해 개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루 평균 약 500명. 물자 수송 차량도 300여 대에 이른다. 이처럼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총면적 850만 평 규모로 지난 2003년 6월 착공식을 가진 이곳 개성공단에서는 지금도 밤낮 없이 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개성공단에서 공동경비구역까지는 불과 8km 거리다. 멀리 보이는 개성공단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최근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04년 12월 남북이 협력해서 만든 첫 제품을 내놓을 때까지 개성공단 조성 사업은 수많은 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남북 관계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부침과 갈등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제 대립과 분열로 점철됐던 남북의 역사는 조금씩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다. 현재 군사 대치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군사 요충지에 공단을 통한 어떤 그러한 경제 협력을 이룩함으로써 남북 간 사이에 기능적인 어떤 협력의 행동 양식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여러 협력 부문이 있습니다만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점점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 협력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을 확립했다는 데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휴전협정을 대신해서 평화협정이 조인될 날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이 공동경비구역이 오히려 분단 시대의 대결과 감시를 했던 그런 공동경비구역이 아니고 이제는 평화를 관리하는 구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대결 시대의 비무장지대 DMZ라고 했던 부분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피스존, 평화지대로 다시 재구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평화지대를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의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이 평화시대에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비무장지대엔 2006년을 알리는 첫눈이 내렸다. 최전방 GP를 지키는 JSA 경비대대 장병들은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순찰로 하루를 시작했다. 같은 날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새해 첫 국기 개양 행사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00m 높이의 국기 개양대 위로 새 태극기가 올라가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듯 힘차게 휘날리기 시작했다. JSA 경비대대의 새 첫 훈련은 진지사수 결의행군. 영하의 날씨지만 대원들의 걸음은 한결같이 활기찼다. 최전방에서 우리의 안보를 맡고 있는 JSA 대대원으로서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시간. 700여 부대원들 가운데서 김태정 이병도 만날 수 있었다. 저 혼자는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고참들과 동기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든 마음을 조금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1등병으로 진급한 박진호 대원도 새해 다짐을 되새겼다. 이제 일병도 됐고 이제 그 사이 결합도 꽤 많이 올라가서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06년 새해에는 이 기세를 몰아가서 더욱더 멋진 결합경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 판문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JSA 파이팅! 지금까지 부족한 소대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소대원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소대원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모든 걸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자, 감독님, 화이팅!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역사의 교훈과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튼튼한 국방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최전방을 지키는 저희 대대 전 장병은 자부심과 사명감, 책임감으로 굳게 무장하여 올해도 부여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 그동안 JSA는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정전 체제하의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한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JSA.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군사분계선 전너머에 있는 이들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한민족이란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해온 JSA. 다가올 미래에는 공동경비구역이란 그 이름에 걸맞게 남과 북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